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깨끗한 입에 올리기도 싫은 이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를 가장한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그 역적의 무리들, 도적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것들이라고 이렇게 저는 부르겠습니다. 저것들이 검수완박법이라는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한다는 그런 법을 다음 주까지 통과시킨다는데 그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해야 하고요. 이곳은 저것들이 12명이고 국힘이 6명이었죠 원래. 그래서 압도적 다수파니까 전체 회의는 다수결로 바로 통과됩니다. 문제는 안건 조정위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같은 숫자, 즉 저것들 3명 대 국힘 3명 이렇게 6명이 먼저 논의를 해보고 결의를 해야 하는데 결의는 6명 중에 4명 이상 찬성해야 결의가 됩니다. 결의가 안 되면 90일까지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이 3명이 되면은 합의가 안 될 테니까 4월 안에 통과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사위에 있던 저거편 중에 하나가 순식간에 탈당을 하더니 무소속으로 문의를 싹 바꿨다는 겁니다. 위장 탈당입니다. 아마도 순식간에 전산 처리하고서는 곧장 저것들이 안건 조정위도 구성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지금 속이는 짓거리인데 여러분은 쏘고시겠습니까? 돌멩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무소속이 있으면 6명의 배정을 저것들 3명 이거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국힘이 2명이 되고 무소속 1명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소속이라는 저것은 문희만 무소속이고 조금 전까지도 골수 저것들 같은 패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면은 안건 조정위가 4대2로 통과가 돼서 법사위 전체 회의도 바로 통과되어 버리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검수완박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범죄자 천국되고 범죄의 피해자는 지옥길을 가게 되는 그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지금 2주일 만에 맛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도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해석 기준이 뭡니까? 공정과 상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여러분과 동일한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볼 때 법사위 안건 조정을 저따위로 하는 것을 주권자로서 허용하시겠습니까? 주권자가 주인인데 무슨 저런 짓을 저렇게 깽판질하는 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저것들이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는 다수결로 하되 이거는 원칙입니다. 이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수결로 해야 합니다. 안건 조정은 여야 같은 숫자로 최장 90일까지는 협의를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원칙입니다. 다수결이 원칙인 것처럼 안건 조정을 여야 같은 수로 하라는 것도 원칙입니다. 같은 원칙입니다. 저것들이 저것편을 무소속으로 순식간에 위장을 시켜서 안건 조정을 여야 같은 인원수로 하라는 이 원칙을 부수는 것을 주인들이 허용하시겠느냐 이런 겁니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무효의 법리라는 겁니다. 국힘의 안건 조정 숫자를 3명으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하든 말든 너 꼴리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의 안건 조정 숫자를 3명으로 안 하면 그 안건 조정 구성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무효인 안건 조정위에서 무슨 결의를 한다 해도 그 결의도 무효이고요. 그 이후에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설사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무효입니다. 무효.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일 뿐이죠.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면 악법은 불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 악법입니다. 그래서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꼴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효를 확인받는 방법 뭐겠습니까? 지금 그 현행 제도로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하든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국힘 의원들이 3명이라는 그런 숫자, 여야가 실질적으로 같은 숫자로 안건을 조정할 권한을 침해당한 거 아닙니까? 안건 조정 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방해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면서 저러한 안건 주장과 그 이후에 법사위 결의 행위, 그 이후에 국회 의결 행위 이거 전부 다 절차 중단시켜달라, 이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피해자인 국힘의 그 의원님들이 저것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발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힘과 인수위는 물론이고요, 검찰과 법원도 지금 저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다. 그 다음에 법이 지금 법률 규정이 상호 모순이 돼갖고 저거 도저히 지금 누더기지, 저 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결국 저거 이 법치주의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금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입법을 가장한 쿠데타라는 거죠. 위장 탈당을 이용한 테러 행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평가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이 된 후에는 그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그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등으로 다투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입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즉 안건조정위원회가 국힘 2명으로 구성되는 그 순간 바로 즉시 그 절차의 진행이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안건조정 그 규정을 위반한 그런 불법 행위다. 그래서 이걸 다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 중단시켜버리고 정상적으로, 즉 국힘 3명이 포함된 안건조정을 구성해야 하도록 이렇게 헌법재판소나 법원 이렇게 소송으로 다투어서 저것들이 불법으로 입법 절차 진행하는 거, 이걸 정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안건 조정은 90일 정도는 여야가 같은 숫자로 협의를 하라. 이게 바로 다수파 독재를 예방하고 소수파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위장 이혼은 무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위장 탈당도 무효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이게. 조금 전까지도 같은 법사위 핵심 당원이었던 놈을 순식간에 전산으로 탈당 처리 타닥 해버리고 무소속이라고 위장을 해서 국힘의 숫자를 2명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국힘 숫자를 3명을 보장을 한 안건 조정위 그 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국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한 것이고요, 안건 조정 업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범죄 행위입니다, 업무 방해는. 그래서 그 불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중대합니까?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래서 위장 탈당한 그놈을 비롯해서 법사위 저것들 전부 업무방해죄 등으로 그냥 검찰에 고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패거리들이 국회를 172석 압도적 다수의석으로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나 법원도 저거 패거리 그 정치 판사대로 장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도 저거 패거리 정치 검사들로 지금 요직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경찰이야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저거 패거리들로 수뇌부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저거 패거리가 지금 장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유신 치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대한 국민들이 저 독재 정권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제 19일 정도 지나면 5월 10일부터 세상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2주 조금 더 남았는데 주권자가 새로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수인계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지난 5년간 한국을 망친 저것들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욕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더불어 더듬어 제끼면서 놀아나던 것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검수 완박법 만든다고 이제 온갖 지금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앞에서 설치는 저것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인가 아닙니까? 저것들을 왜 검찰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저것들이 무너뜨린 정의를 검찰이 다시 세울까 봐 그게 겁나는 거 아닙니까? 저거가 시키는 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가 수사하라는 것은 없는 죄 만들어서 수사를 하라는 거고, 그렇게 지금 윽박질렀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거 편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검찰 대부분은 정의롭다고 저는 봅니다. 판사들도 대부분 정의롭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의로운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 못된 권력 핍박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연놈들은 죄 지은 대로 수사를 해서 지금 처벌을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것들이 무너뜨린 정의를 검찰이 다시 세우고 있다고 지금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령 성남시 대장동 그 권력형 부패 사건 지금 돈을 도둑질 해간 돈이 지금 적어도 1조 가까이 되고 많으면 수조 원이 되는데 그 지금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것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울산시 부정선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원자력 경제성 평가 조작한 거, 그로 인한 천문학적 국고 손실 사건, 이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가령 말이죠, 이재명 선거법 위반 그 대법원에서 무죄 난 거, 그 지금 대법원 정치 판사 때가 재판 거래 지금 의심되는 정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대법원 그 정치 판사 연놈들 모조리 고발을 해갖고 연놈들의 형사처벌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단을 해야지 무너진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정상국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것들은 검찰이 이렇게 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 정권 넘기기 전에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입법권 남용이죠, 이거. 쿠데타입니다, 이거는. 입법권 남용질도 직권 남용죄로 처단할 수 있어야 정상국가입니다. 재판권 남용질도 직권 남용죄로 처단할 수 있어야 정상국가입니다. 입법권은 법을 만들고 부수고 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와 의원들의 직권입니다. 직권. 집행권은 그 법대로 집행하는 권력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최고 책임자로 해서 행정부의 그 공돌이, 공순이들 직권이고요. 사법권은 구체적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어떤 행위가, 특정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권력인데, 판돌이, 판순이들이 직권입니다. 한국은 이미 대통령의 집회권 행사를 직권 남용죄로 처단한 아주 화려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짜 뉴스로 조작하고 선동질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간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직권 남용죄로 처단이 되었다는데, 하물며 의원 따위야, 하물며 그 판사 따위야, 입법권 남용 또는 재판권 남용도 당연히 직권 남용죄로 이제 처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직권 남용죄로 처단했는데, 그래서 가령 대법원장이라는 놈이 인사권 남용죄를 했다거나 부패 범죄 장관 놈을 재판을 질질 끌어서 판결을 미루던 그 부장 판사년의 재판권 남용도 처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시대에 이런 연놈들 모조리 직권남용죄 여러 가지가
샅샅이 뒤져서 깜빵에 처박아 버리는 화려한 사례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사악한 문마개대에 빌붙어 갖고 입법권과 재판권 남용한 그런 붉은 해충들 모조리 처단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걸 위해서 정권을 교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통합은 그 죄 지은 것들 죄값 치르게 하고요. 무너진 정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진정한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